여름이 다 끝나가고 있을 무렵 모처럼 더위에서 해방된 오리 가족이 낮잠을 즐기고 있네요. 가장 먼저 일어난 예쁜이가 목을 축입니다. 둘째는 예쁜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대장이 일어났군요. 둘째가 경계를 서는 동안 예쁜이와 대장이 수초 사이를 뒤지며 먹을 것을 찾습니다. 아직 막내는 기상 전이군요. 대장이 둘째에게 뭔가를 전하자 둘째는 점잖게 헤엄쳐서 막내에게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순순히 말을 들을 막내가 아닙니다. 한강에서 그리 머지않은 어느 실개천 하류. 사실 이곳은 오리들이 살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10분이 멀다 하고 지나다니는 기차. 날씨 좋은 날이면 여지없이 훈련용 비행기가 날아다니죠. 물도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구석구석엔 여기저기서 쓸려온 여러 오물들까지 쌓여있네요. 이곳만 해도 대단한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몇백 미터만 상류로 올라가도 환경이 많이 다르죠. 그래도 이곳을 터전으로 여러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 중에는 성가신 녀석들도 있지요. 혹자들은 오리 덕택에 먹고 산다고 비아냥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실개천의 어엿한 터줏대감 중 하나가 바로 비둘기들입니다. 물론 비둘기는 오리의 라이벌이 못 됩니다. 오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상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랫동네 굴다리 너머에 사는 요 꺽다리 녀석이죠. 확실히 백로를 좋아하는 것 같진 않네요. 태연이 오리 가족의 안방에다가 실례를 범하는 이 흰 꺽다리를 오리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건 당연할 겁니다. 실개천의 주도권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이 두 라이벌도 꼼짝 못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죠. 그러면 오리 가족의 구성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입니다. 던져주는 과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절제력. 동료들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파수꾼이 돼주는 믿음직한 리더죠.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대장은 자유오리를 꿈꾸는 이상가이기도 합니다. 확고부동한 2인자 둘째입니다. 대장과 분간이 가시나요? 좀 더 마르고 단단해 보이는 대장이나 큰 덩치에 발을 절름거리는 막내와 달리 균형이 아주 잘 잡혀있는 얼짱오리가 둘째입니다.
부지런한 형들과 달리 천덕꾸러기 막내는 천성이 게으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어린 나이에 탈모증이라도 걸린 걸까요? 뒷머리도 많이 벗겨졌습니다. 먹을 것 앞에서는 사죽을 못 쓰는 성격이라 불편한 몸에도 엄청난 순발력을 발휘해 먹고 또 먹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걸 너무 잘 받아 먹어서인지 아직 만 1살도 안 됐는데 형들보다 체구가 훨씬 크죠. 무리의 홍일점인 암컷 청둥오리 예쁜이입니다. 사실 예쁜이는 이곳 출신이 아닙니다. 올 여름에 저 윗동네에서 내려왔죠.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의 예쁜이는 사람들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허스키 보이스가 매력적인 예쁜이와 짝이 된 건 바로 대장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왔습니다. 두툼한 털옷을 입은 오리들에겐 더할 수 없이 좋은 계절이 온 거지요.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냇가는 몹시 시끄럽습니다. 예쁜이의 울음소리네요. 왠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예쁜이가 뒷동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저곳을 오르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뭔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혹 중요한 거라도 잃어버린 걸까요? 언덕 위쪽에 저런 게 있었군요. 마치 덤불처럼 위장했지만 오리둥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알이나 새끼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비 엄마를 준비하던 예쁜이에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사는 이웃이라곤 떼지어 다니는 요 청소부 녀석들과 아랫동네 굴다리 너머에 있는 저 꺽다리들입니다. 녀석들은 지난밤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을까요? 예쁜이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똥이 엄한 대로 튀는군요. 대장과 예쁜이가 막내를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막내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예쁜이도 막내도 한바탕 난리가 났군요. 평소에 눈치 없다고 구박받는 것도 서러운데 아침 대바람부터 흉흉한 일에 연루돼 누명까지 쓰니 막내는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예쁜이 쪽도 분이 안 풀리긴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쁜이의 성화 탓에 평소 미운털이 박힌 막내를 의심하긴 했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잘 아는 대장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이 신성한 둥지를 털었단 말일까요? 오리의 세계에서도 모성의 힘은 대단한지
어떤 상황에서도 느긋함을 잃지 않던 예쁜이가 오늘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예쁜이가 옆 동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둥지가 있는 언덕과 한 블럭이나 떨어져 있는데요. 일단 올라가는 길부터가 난 코스입니다. 수컷들과는 달리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조그마한 체구에 어디서 힘이 나는 건지 예쁜이는 불굴의 의지를 발휘해 풀과 잡목으로 우거진 울창한 수풀을 온몸으로 헤치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을 리는 만무하죠. 아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녀석은 글쎄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범인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아무래도 허탕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잃어버린 소중한 새끼를 예쁜이는 영영 찾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하산하는 예쁜이를 향해 막내가 꽉꽉대며 몇 마디 날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던 대장이 특유의 장기인 분노의 플라잉 3단 물어뜯기를 장렬합니다. 가족 모두에겐 몹시 끔찍한 아침입니다.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예쁜이는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다시 새끼를 갖기 위한 암컷 특유의 본능 때문일까요? 덕분에 대장과 둘째는 오후 내내 쉴 틈이 없습니다. 막내는 컨디션이 썩 안 좋아 보이는군요. 마음의 병을 얻은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갑작스레 비상에 걸립니다. 악동들의 출현입니다. 사실 막내의 다리가 저렇게 된 것도 아이들의 돌팔매질 때문이죠. 사람이 무심코 던지는 돌멩이 하나에 오리들은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일단 위기는 봉합됐지만 동네 개구쟁이들이 떠나기 전까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지요. 다음 날 아침, 웬일인지 오리들이 보이질 않네요. 혹시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뭘까요? 혹 공사라도 시작되는 걸까요? 굴다리 안에 있었군요. 백로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뭔가를 피해 숨어 있었나 봅니다. 올봄에 이 냇가에 방목된 막내는 무뚝뚝하게 짝이 없는 대장과 둘째의 손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사실 예쁜이가 오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형들과 사이좋게 어울려 지냈죠. 다른 오리들이 과자를 받아먹는 동안에도 대장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경계를 펼칩니다. 동료들이 적당히 먹은 것 같으면 무리를 이끌고 사람 곁을 벗어나려 합니다. 일종의 거리두기인데 이 실개천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대장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막내는 곧잘 대장의 지침을 벗어나곤 하죠. 대부분이 먹을 것 때문입니다. 대장은 이렇듯 염치 없는 막내가 자유오리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팀워크를 중시하는 오리 세계에서 마유이를 고집하는 건 큰 배반행위죠. 어떤 상황에도 예쁜이는 생기를 잃지 않습니다. 늘 경직돼 있는 두 수컷 오리를 단번에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강한 매력을 갖고 있죠. 예쁜이와 함께라면 녀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작년에 오리 4마리를 주인 할머니가 이 실개천에 풀어주었습니다. 그중 살아남은 오리가 대장과 둘째죠.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까닭에 예쁜이와 보내는 이 시간들이 녀석들에겐 더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며칠 만에 찾아온 냇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녁마다 우리들에게 밥을 주러 오는 식빵 아저씨입니다. 아저씨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가 어제 저걸로 이용해가지고 건져내긴 했는데 목을 걸기가 딱 좋더라고요. 지금. 원래는 저기 잘 있으니까 저기다가 막 이렇게 던지고 일로 쫓아오니까 다시 또 일로 던지고 넘어가서 어제는 아마 이 근처에서 죽었네. 또 이거는 막 이만큼씩이나 던져놔서는 또 어떤 어른이 그랬나. 이게 지금 저쪽에 있는 신발 자국을 보니까 찍힌 신발 자국이 다 작아요. 오리 발자국이 급하게 절로 지금 가 있고. 아니 잡아 먹을 것 같으면 가지고 갔을 건데. 설마 아이들이 실개천에 사는 오리를 사냥감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어느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야생 생존을 위해 동물 사냥하는 것을 모방이라도 하든 말입니다. 이들 오리 삼형제는 예쁜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깊은 밤, 웬일인지 오리들이 물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고픈 막내를 대장이 계속 채근합니다. 둘째와 막내를 이끌고 대장은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저쪽은 상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1미터도) 못 가 수초를 뒤적거리는 막내에게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대장이 마침내 분노를 터뜨립니다. 오늘도 막내의 뒷머리가 나만하질 않네요. 벌써 몇십 분째 막내가 제자리에서 꿈쩍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 상황에 말문을 잃은 것 같네요. 급기야 막내가 물 위에서 자려나 봅니다. 아직 다른 밑으로 아예 숨어버린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올라왔어. 제작진에게 작은 화분을 선물했던 한 아줌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 그 애가 저 위에서 혼자 살아냈거든요. 혼자 거기서 살아낼까, 저기 죽지 않을까 했는데 저 위에서 혼자 살고 맨날 외롭게 거기 혼자 있다가 마을 1단지 그 어떤 아저씨가 먹이를 줘서 얘네들을 저 밑에 있는 것들을 해갖고 올라가게 해서 그 갈색오리하고 만났거든요. 갈색오리하고 이렇게 만나는 바람에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얘네들도 만나니까 막 좋다고 그 비가 막 쏟아지고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도 둘이서 막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너무나 그 행복이 짧았어. 밤새고리 2달 만에 그 행복 누리다가 2달 만에 간 거야. 왜 대장이 이 야심한 밤에 한사코 상류로 올라가려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도 동료들의 죽음을 인지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죽은 암컷을 건져내어 묻어줬지만 대장은 예쁜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 위에 또 그 테마 그 파크 그쪽에 가면은 거기도 또 흰 거 3마리다 밤색 1마리 4마리가 있어요. 예, 거기나 여기나 주인이 다 있는데 거기도 이제 주인이 바빠서 한 몇 달 안 왔더니 이제 완전 야생이 되고 불러도 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자기네끼리 왜 그 저 물에서 이렇게 피는 부드러운 그 열매 아주 예쁜 색깔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열심히 따먹더라고. 막 부지런히 따먹더라고. 오리의 낙원이 상류 저쪽에 있다는 걸 오리 삼형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문을 들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물들의 언어를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오리 삼형제의 여정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3마리 다 잘 준비를 서두르네요. 막내를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형들이 좀 더 사랑을 나눠줬더라면 더 좋았겠죠. 서로 간의 화해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이들 오리와 함께 개울가에서 뛰어놀아야 하지요. 앞으로 냇가에서 오리들을 만나면 짓궂은 장난질 말고 음악을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이 아이처럼 말이죠.